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뉴스 데스크 물고기 선생님입니다. 지난 6월 2일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WTO에 고발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작년 7월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의 수출을 제한하였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출에 대해 최대 90일이 소요되는 복잡한 허가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사실상 수출을 제한한 것이죠. 우리나라와 일본은 WTO라는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159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WTO는 회원국 간의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만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한다면 명백한 WTO 협정 위반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을 WTO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죠. 사실 일본의 수출 제한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였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동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강제 노동을 하였지만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면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강제로 끌려가 일을 한 것도 억울한데 돈도 받지 못한 것이죠. 이때의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작년 5월과 7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곧이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치사하죠?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제한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수소 전기차, 스마트폰의 생산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게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가게를 담당하는 일반 시민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에 분노하며 대대적인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의류 브랜드, 일본 학용품, 일본 맥주,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자동차 등을 소비하지 않았고 일본 관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60% 이상 매출이 감소했고 작년 11월 기준으로 일본 맥주의 수입 금액이 0원을 기록했으며 일본 관광객은 전년도 대비 62%나 줄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역시 20%대에서 5%대로 줄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반발하며 일본 상품 구매를 중지함으로써 가계의 지출이 일본 기업의 이윤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만 했던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던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하여 일본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의 노력 끝에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100개 품목 가운데 76개 품목의 대체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가게, 기업이 힘을 합쳐 노력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서와 대통령 경호 차량을 불태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 진입하려고 시도를 했으며 백악관 뒷뜰까지 불질러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5월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8분 46초간 무릎으로 목을 눌러 질식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플로이드는 수갑을 차고 있어서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짓누르는 과잉 진압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촬영되었고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What do you want? I can breathe. 백인 경찰에 의해 흑인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된 미국의 시민들은 분노하였고 이 분노가 과격한 시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과잉 진압을 하는 모습은 미국 사회의 오래된 흑인 차별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4학년 2학기 국어 가에 나오는 사라 버스를 타다에 나오는 것처럼 1950년대 미국에서 흑인은 버스 앞자리에 앉는 것조차도 용납되지 않았을 만큼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백인 전용 학교, 백인 전용 식당이 따로 있었고 흑인은 절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흑인은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별받던 흑인 인권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은 차별받는 흑인들을 위해 연설, 사회운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비폭력적인 방법을 주장하였기에 더욱 인상 깊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his...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던 마틴 루터 킹 외에도 다양한 인권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1년 중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여러 날이 있겠지만 어린이날을 꼽는 친구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자 어린이 교육가인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옛날에는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늘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이를 부르는 말조차도 없어서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웠고 사회적 약자로서 천시받고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고 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잡지도 발간하였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자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린이를 조선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어린이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조차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니 얼마나 어린이들의 인권을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과 방정환 선생님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지구촌이 되었으면 합니다.